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로 유치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 유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올랐는데 정부가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적산 가옥을 소개시켜줬다고 밝힌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여성은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안에 건물과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거래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광양시가 광양항에서 율촌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 역할을 하는 복지시설이 올해 운영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설 복지사들은 최소한의 교육 복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지교사이자 센터장으로 일해온 허정란 씨. 허 씨는 최근 센터 운영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대폭 올랐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별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월 484만 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복지교사 2명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은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수입은 후원금뿐인데 언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 있는 예산을 쪼개 식단과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료 하나 줘버리면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아이들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줘야 되고, 미술을 한다면 미술 도구나 재료들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운영비가 쪼그라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만 18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들로 전남 지역에서만 만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방과 후 활동은커녕 끼니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아이들이라 시설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운영비가 줄어들 경우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지원이 만약 안 된다면은 저 밑에 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느끼지도 못하고 기회조차도 생기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 4,100여 개 시설이 모두 마찬가지.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최저시급 인상폭만큼 늘어난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당장 운영상 어려움에 부딪힌 시설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에서 율촌산단을 잇는 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항에서 여수 율촌산단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0.9km, 접속도로 1.7km의 도로 건설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는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서 율촌산단까지의 거리가 기존 16.7km에서 2.7km로 줄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수협이 지난해 위판 사상 최고 위판액을 기록했습니다. 고흥군 수협은 지난해 수산물 위탁 판매 사업 분석 결과 11만 9,500여 톤을 판매해 전년보다 314억 원 증가한 1,786억 원의 위판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흥군 수협 위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연안 수산물 위판 가운데 전국 수협 5위의 기록입니다. 고흥군 수협은 위판장 시설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폐류에 대한 개통 출하를 위판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가 오늘 자체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인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여수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들의 실효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로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영호남 9개 시군이 총회 유치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전라남도도 TF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세계 190여 개 나라가 참여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과거 여수시는 2012년 총회 유치에 나섰지만 카타르가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150여 개가 넘는 단체에서 유치위원회를 꾸려서 유치활동에 나설 정도로 열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 무산되는 바람에 상당히 좌절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역민들이. 당사국 총회가 아시아권에서 개최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2년. 여수시가 공식적으로 재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전라남도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호남 10개 시군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위원들이 추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월 중에는 TF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총회 유치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인천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여수시는 한 차례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쌓인 노하우와 세계 박람회 개최 경험 등을 활용해 선점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총회 개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의회와 여수시 의회는 다음 달 당사국 총회 유치를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의회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제시하고 앞으로 의원별 서약서 제출을 통해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구설에 오른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 보고서도 개인별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미평공원 횡단도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여수 진보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미평공원 횡단도로 건설 사업은 도심공원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즉각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수시가 사업을 은폐한 이유 등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미평동 주민센터에서 옛 미평역사까지 길이 152m, 폭 8m의 2차선 도로 공사를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에게 적산 가옥을 소개시켜준 여성 A씨. 이 A씨와 가족 친인척들은 목포 역사문화공간 일대 건물과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옛 화신백화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목포 지역의 대표적인 판매 시설로 당시 건물로는 특이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됐습니다. 수직과 수평, 원을 강조하는 외관과 넓은 개방적 공간을 갖추고 있어 지난해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근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 반원형 아치가 장식적으로 채택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일부 언론에서 목포의 큰손으로 불렀던 여성 A씨의 동생,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은 누나인 A씨가 손혜원 의원을 처음 만난 시점인 지난 2017년 4월 이 건물을 사들입니다. A씨의 동생은 불과 한 달 전 이 건물을 샀던 소유주로부터 넘겨받은 것, 거래 가격은 3월 3억 5천만 원, 4월 3억 7천만 원. A씨의 동생은 전 소유주에게 취득세 정도만 더해주고 매입한 것으로 실제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53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건물의 주인이
불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바뀐 겁니다. A씨의 가족과 친척들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목포 신도심에 살고 있는 A씨 가족은 손혜원 의원을 처음 만난 지난 2017년 3월 이후 부부와 자녀들 이름으로 원도심에 부동산을 매입했고 서울에 주소를 둔 친인척들까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이 추진되던 지난해 A씨 부부와 동생은 3곳을 신청해 앳 화신백화점 건물 등 2곳이 선정됐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연락을 끊었다며 A씨와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온갖 궁금증을 낳고 있는 A씨는 소년의 투기 의혹 보도 이후 목포 MBC의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외부 연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공군이 동계 전지 훈련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군은 올해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 결과 오는 3월까지 축구와 야구 등 45개 팀 1,400여 명이 관내에서 동계 훈련을 펼칠 계획이라며 선수와 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또 이번 동계훈련팀 유치로 2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앞으로 참가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1일 순천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경찰서는 당시 현장에서 체포한 37살 A씨의 진술에 따라 타살로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휴대전화 기록과 국과수의 추가 조사 결과 등에 맞춰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층과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 촛불을 켜놓고 외출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근해 안강망 2017 국제호 선주 이재원 100만 원, 순천시 연향동 호반 2차 아파트 주민 1동 100만 원, 여수시 만덕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2단지 주민 1동 61만 4천 원, 순천시 도사동 영모 예다음 아파트 주민 1동 50만 8천 원, 고흥군 녹동 나누리 모임 회원 1동 5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아파트 111, 112, 113동 상가 주민 1동 48만 5,870원, 신대중흥아파트 108, 109, 110동 주민 1동 32만 2천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아파트 105, 106, 107동 주민 1동 31만 1,410원, 여수시 돌산읍 평사 새마을회 20만 원, 여천동 10통 화산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대교동 남산 여자경로당 10만 원, 남산 남자경로당 10만 원, 여수시 연등동 국제종합기계 대표 조계열 10만 원, 충무동 칠성패션 손영숙 10만 원, 주민자치위원 전홍두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전공과대학 입지심사가 마무리돼 예정대로 오는 28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전공대 설립단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선정심사위원회가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통해 한전공대 후보지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1단계 평가에서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한 뒤 2단계 평가를 진행해 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고 결과를 공인했습니다. 심사 점수 합산은 오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